또 많이 가져왔다고 서영이가 또 싫은 내색을 하겠지. 서울에 올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따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흙 묻은 감자 알이 꽉 찬 고추, 제가 직접 담근 된장 한 항아리,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키우고 만든 것들이었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바닥에는 보따리 끈 자국이 깊게 패여 얼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꾹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보따리를 끌어안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마다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영이 얇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곧장 제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냉장고가 꽉 찼는데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으면 나눠 먹어도 되지. 괜히 욕받네.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짧은 대답은 건조했고 제 마음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저는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감자의 흙 냄새와 된장의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에게는 정성의 냄새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고생하셨죠.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신발장 위 카드 영수증 묶음을 보는 순간 다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서랍을 닫았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혜원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자 쪄 주세요. 저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 오늘 저녁엔 만나게 해줄게. 내가 웃으면 할미도 힘이 난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고 그 웃음은 잠시나마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명수라는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스친 미소가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앞집 아저씨라 들었던 이름이었지만 그 순간 괜히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학원비가 많이 나가서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 애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지. 제가 대답하자 서영은 냉장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 혜원이 이불을 끌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잘래요. 그래, 옆에 누워라. 이불 덮고 푹 자자. 작은 체온이 옆에 스며들었지만 하루 종일 느낀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서영의 냉정한 목소리, 냉장고 문이 세차게 닫히던 소리,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던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게 숨어 있는 걸까? 방 공기는 차가웠고 거실식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저는 혜원의 등을 토닥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버티자. 아이와 아들을 위해 따뜻함을 잃지 말자. 그렇게 첫날 밤은 긴 불편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작은 이불을 질질 끌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엄마 방은 싫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이를 다정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혜원. 여기 누워라. 할미가 옆에 있을 테니 무서울 거 없어. 작은 몸이 제 옆에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길 기다리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토닥이며 아이가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녘 해온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그러니? 꿈이라도 꿨어? 저는 놀라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혜호는 이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낮에요, 앞집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침대 위에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본 게 맞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혜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그만해요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자꾸 붙잡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어린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지만 그 떨림은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어깨는 계속 흔들렸고 제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혜원 얼마나 무서웠겠니? 할미가 이제는 절대 그런 일 못하게 지켜줄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는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세차게 닫던 서영의 태도, 명수라는 이름이 번쩍이던 휴대폰 화면, 카드 영수증에 찍힌 낯선 흔적들. 그동안 느낀 불편함과 이상한 기운이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혜온의 작은 체온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주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이의 흐느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 파도는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그 새벽은 긴 악몽 같았고 동시에 결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온의 고백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에 들은 그 떨리는 목소리, 눈물 젖은 얼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서웠다라고 말하던 모습.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서영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오늘도 괜찮아. 남편은 늦게 들어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대답 끝에 실린 은밀한 웃음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척하며 녹음을 켰습니다. 그녀는 제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없으면 너무 허전해. 녹음기에 담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카드 내역서도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굵직한 금액, 반복되는 특정 매장 이름. 날짜와 시간이 모두 서영의 외출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내 손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어 진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지만 오늘은 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에 앉히고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엄마가 이제는 말해야겠다. 내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혜원도 직접 봤어.
진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설지 않은 서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혜원이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엄마가 앞집 아저씨랑.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흔들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애야,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 없는 사람은 이 집에 두면 안 된다. 너와 혜원을 지키려면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편함, 서영의 무심한 태도, 차갑던 말투, 냉장고 문을 세차게 닫던 순간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던 이름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혜원의 눈물과 증거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실을 붙잡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것도 더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한다는 다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숟가락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고 회사에 나갈 때도 넥타이를 매다 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귀찮다는 듯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은 무심했고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낮고 은밀한 서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장난처럼 말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장난? 손주 앞에서 벌어진 일이 장난이란 말이냐? 제 목소리가 거실을 흔들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치켜들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매번 시골 음식 가져와 냉장고 꽉 채우고 간섭만 하시잖아요. 저는 혼자였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무시한 게 결국 이런 이유였구나. 우리 아들 카드 펑펑 쓰면서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변명만 하는구나.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혜원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망울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서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 없는 사람은 이 집에 더 있을 자격이 없어. 내 잘못을 눈 감아 줄 알았니?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손주와 내 아들이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굴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눈물, 변명과 고백이 뒤섞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 저는 치마자락을 잡은 혜원의 손을 더 세게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지켜내리라. 더는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호는 늘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을 꼭 잡았고 진우는 퇴근하고 들어와도 말없이 앉아 숟가락만 들었다가 내려놓곤 했습니다. 밥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어야 할 만큼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진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서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혜원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은 혜원 앞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난 용서 못해.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애야 힘들겠지만 잘한 거다. 내가 내린 결정은 옳다. 진호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결국 종이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걷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사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호는 제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제 안 오는 거죠?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괜찮아. 할미랑 아빠가 있잖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혜호는 눈물을 훔치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퇴근 후에도 예전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공허한 눈빛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랑 혜원 지킬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웃음이 집안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감자를 먹으며 웃으면 진우도 따라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퍼진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창밖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별은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집안에 불어닥친 큰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자리는 허전했지만 동시에 새롭게 채워질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영이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혜호는 자주 악몽을 꾸었고 진우는 그 옆에서 무겁게 숨을 쉬며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늘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혜원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혜원도 따뜻한 품이 필요하지. 며칠 뒤 진호는 새 여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부터 공손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흙 묻은 감자와 된장을 꺼내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알차고 싱싱하다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해 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해오는 새 엄마 옆에 앉아 감자를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또 해주세요. 그 웃음은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진호는 식탁 맞은편에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말마다 자주 올게요. 혜온도 할머니랑 함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은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 법이지. 그날 저녁 작은 식탁 위에는 웃음이 가득 퍼졌습니다. 된장의 짭조름한 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 고소한 나물의 냄새까지 모두가 가족의 따뜻한 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온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긴 시간을 버텨왔구나.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이렇게 웃음을 찾을 줄이야.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과 믿음이었어.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저물어 갔지만 그 빛은 오히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뜻했습니다. 혜온의 웃음소리, 진우의 든든한 목소리, 새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투가 어우러져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행복이 우리 식탁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웃음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